자, 그러면 이제 7가지의 설계에 대한 이론을 공부했잖아요. 이제 저거를 실전에서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떴단 말이에요. 이거 그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앞에 요약정리 가이드북은 이걸 출력하셔가지고 고객님 앞에 놓고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못 외우시겠으면 앞에 같이 놓고 보세요. 자, 그러면, 자, 자기소개부터 하는 거예요. 처음에 고객을 만났으면 자기소개가 사실 기본이에요. 처음에 고객을 상담을 이제 할 거 아니에요. 상담이 시작되면 그러니까 이 스크립트를 드린 이유는 정말 이렇게 그냥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 입맛에 맞게 했는데 본인 입맛에 맞게 수정하시면 돼요. 난 이거 뺄 거야. 빼고 요거 바꿀 거야. 바꿔서 요거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본을 만드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상담을 해볼게요. 앞에는 상담이고 실제로 저는 상담을 이렇게 해요. 그냥 정말. 그러니까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은 요거에다가 더 멘트를 넣으셔가지고 더 잘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보다 잘 못하시는 분들은 제 거랑 똑같이 하면 저보다 잘하는 거예요. 고객님, 이제 우선 제 소개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많은 보험 설계사 접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저는 고객님한테 금융상품을 제안하러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부분 금융 판매하시는 분들이 상품을 파는데 집중을 한다고 하면 저는 고객님의 인생 지도를 그리는데 좀 집중할 거예요. 우리나라 한 60만 명 중에서 대부분은 보험 설계만을 통해서 상품 판매하는데 저는 제대로 도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보험 그 자산관리사 협회죠. 한국 자산관리사 설계사 자격 과정을 공부하고 수많은 고객의 실전 상담까지 갖추고 있는 이제 상위 0.1%예요. 저는 고객님의 현재 재무 상태랑 현금 흐름을 먼저 분석한 뒤에 이를 바탕으로 은퇴 부동산 투자 세금 보험 상속까지 이어지는 웨이스 매니지먼트 제가 해드릴 건데 상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상담을 시작으로 1주, 2주, 한 달, 두 달, 그리고 6개월, 1년 뒤까지 총 1년간 6차례 제가 상담할 거예요. 물론 오늘 상담 받아보시고 원하시면 해드릴 거고 원치 않으시면 오늘 상담으로 그냥 종료하겠습니다.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고민해 보세요. 고객님도 저를 통해서 상품 가입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고객님의 자산을 활용해서 원하는 인생의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리밸런싱하고 관리 한번 해드리는 게 제 본업이에요. 자, 근데 제가 왜 이 일을 왜 하는지 꼭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꼭 이 일을 왜 하는지 얘기하고 싶은데 제일 중요하잖아요. 너는 이 직업을 왜 해? 라고 고민하신 것처럼 고객님은 이 직업 왜 하세요? 아, 그러시군요. 우리나라는 소득이 7가지가 있어요. 이배부사 금융기, 이자 배당, 부동산 사업, 근로자 연금 기타 7가지가 균형 있게 발생해야 돼요. 7가지 소득이 없으면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많은 분이 금융 문맹 상태에서 소중한 자산을 좀 잃고 있습니다. 저는 제 돈 관리부터 시작해서 얻은 이 가치 있는 지식들로 인해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돕고 지켜주는 것에 제 인생의 목적을 좀 두고 있어요. 제가 이 일을 하기 전에 주변에 많은 분들이 돈을 못 버는 구조로 이어지거나 잘못된 투자나 사기로 사라지는 안타까운 모습 많이 봤는데 근데 이제 부자들은 돈 관리를 잘해서 여유로운 삶을 보면서 나도 부자가 되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던 생각이 들어서 좀 이 일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딱 2차례만 깊게 상담을 보시면 고객님들이 진심으로 고맙다 말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 직업을 선택한 거에 대한 희열을 느끼고 살아있음을 느껴요. 오늘 고객님을 처음 뵀지만 참 좋은 분의 인상을 제가 받았네요. 릴렉스 좀 하겠죠. 이런 대화 나올 때마다 릴렉스 하고 나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평생 돈만자로 좀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고객님한테는 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모든 그 네트워크 동원해서 조력자가 되어드리려고 노력해 볼게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곳에서 좀 동반자가 될게요. 근데 제가 꼭 어필하고 싶은 게 좀 하나 있어요. 저는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 만나다 보니까 인적 네트워크가 일반 직업군보다는 좀 생각보다 넓고 깊어요. 다양한 분야의 지금 사람들 만나거든요. 근데 제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중간에서 제가 믿을 만한 사람들 연결을 해드리는 인적 플랫폼 역할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직업을 한 이유가 이런 인적 플랫폼 역할이 제 인생과는 좀 잘 맞아서 관심 있고요. 또 제가 가진 인적 네트워크 통해 가지고 고객님이 겪을 수 있는 삶의 불편함까지 좀 제가 좀 덜어드리고 싶긴 해요. 이 사람한테 전화하면 어떻게든 해결책이 좀 나오겠다. 이렇게 확신을 좀 제가 오늘 드리고 싶네요. 없으면 저도 찾아볼게요. 없으면 찾아보면 되고요. 아무튼 제가 고객님의 대체 불가능한 인맥이 좀 되고 싶은 이유고요. 금융은 돈이에요. 제가 7가지 금융 설계 해드릴 건데 함께 해드릴게요. 그 이외에도 부딪히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 작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를 활용하세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리지 않는 거리에서 인생과 자산을 함께 지키는 동반자가 좀 되어볼게요. 그래서 오늘 고객님의 인맥 리스트에 저를 가장 최상단에 즐겨찾기 해 놓으셔도 후회하지 않도록
앞으로 미팅 시작할게요. 자기소개예요. 이 자기소개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상담을 하시면 되진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상담을 해야 돼요. 자기소개. 자, 이렇게 자기소개를 했을 때 왜 제가 그 말을 버벅거리면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고 했을까요? 뭐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 자기시켜서 뭘 얻고 싶어서? 난 노골적으로 뭘 얻고 싶어 해서? 보험 상품 가입은 당연히 따라와요. 그거는 굳이 이렇게 뭐 자기소개 안 해도 그냥, 그래요. 소개라니까요. 계약이, 이거 자기소개 안 해도 계약 나와요. 그래서 자기소개 다들 안 해요. 설계사님들을 보시면 자기소개를 간과하거나 되게 가볍게 해요. 근데 이렇게 자기소개하라 그러면, 납두고 그래요. 신입분들은 해요. 근데 신입분들도 시키지 않으면 잘 안 하는데, 경력자분들은 이렇게 안 하세요. 근데 안 하면 소개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고객의 마음이 안 흔들렸거든요. 이 안에서는 이 IP 스크립트 안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다라는 게 많이 담겨 있어요. 왜냐면 나는 너한테 사람 소개해준다고 했잖아. 나는 너한테 엄청난 인맥 네트워크를 공유해준다고 했잖아. 그리고 두 번째 상담의 목적은 뭐냐면 다음 상담을 또 하기 위함이거든요. 앞에서 많은 복선의 장치가 깔려 있어요. 다음에 상담 또 하려고. 6번 할 건데 오늘 받고 아니면 하지 마. 괜찮아. 근데 6번 할 거야. 곡선들이 많이 깔려 있어요. 신뢰를 하기 위한 많은 도입부터 전문성 이런 것들이 많이 깔려 있어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도 깔려 있잖아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알려줘야죠. 명분이고 정당성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일을 하는지 알려줘야 되는 거. 그리고 감동과 확신, 희열. 고객님들께서 진심으로 고맙다 말해줍니다. 절대 사열했으면 느껴요. 이 말은 뭐예요? 너 끝나고 나한테 해. 이거잖아요. 암시야, 암시. 체면이 체면. 끝나고 나한테 해줘. 나한테 해줘.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고객도 말을 하면서 진짜로 그렇게 하니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소개해줄 때 너 그 사람 나 왜 소개해줘? 나 상담 끝나고 그 사람한테 고맙다 그랬어. 아, 그래? 뭔데? 이 필요한 거야, 다. 자기소개 지금 쭉 했는데 시간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지루하지도 않아요. 영업 잘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30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것만. 정말 중요해요. 지금 제가 이거 스크립트 짧게 하는 거예요. 제가 실전에서 저는 영업할 때 이거보다 더 길게 해요, 자기소개. 그래서 이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본인 거를 잘 만들어 보세요. 반드시. 근데 만들 때그 쌀로 밥 짓는 소리는 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쌀로 밥 짓는 소리? 당연한 소리, 그저 그런 소리, 안물 안군 소리 빼고. 나는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안 듣고 싶으면 시청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률 떨어지는 소리 하지 말고. 여기는 안물안굼은 없어요. 고객이 관심이 가는 내용들이에요, 다. 이렇게 제가 좀 친절하게 한글로도 써놨습니다. GATI네. 영어로만 쓰면 왜냐면 AFK라고 하면 고객이 몰라서 모르잖아요. 한국 자산관리협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을 계속 배려를 해야죠. 상대방 눈에서. 자기소개 이해됐죠? 그 다음에 금융 아카데미 교육 자료랑 실무를 바탕으로 7가지 설계 중에서 첫 번째인 재무 설계를 통해 고객과의 관계 형성을 해야 됩니다. 이제 자기소개하고 나서 바로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고객님 제가 간단하게 재무 설계 자기소개 했는데 자 이제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 재무 설계라고 하면 수익률 좋은 상품 하나 추천받는 기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고객님이 인생에서 마주할 다양한 돈의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이게 프로세스이지 상품 추천 아닙니다. 프로세스. 현재 고객님의 상황 온전히 이해하고 계획 세운 뒤에 실행까지 끝까지 책임져줄 동반자 필요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나야 이거잖아요, 사실. 자, 고객님의 인생의 목적지도 함께 그리는 거예요. 지도가 없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 내 속도가 맞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자, 3가지 핵심 기둥 세워볼게요. 지출이랑 부채 관리부터 할 겁니다. 제가 오늘 상담 끝나고 나서는 지출이랑 부채 관리 할 건데 아무리 많이 벌어도 밑 빠진 독이면 소용이 없어요. 과도한 보험료, 부채, 나도 모르게 사가는 돈이 새는 구멍 참 찾아보시죠. 한 달에 단돈 3만 원도 아껴도 그럼 제가 3만 원 아껴드린 거네요. 두 번째, 목표 자금 마련, 내 집 마련, 자녀 교육, 그리고 은퇴까지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와 기간까지. 그러니까 목표를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목표 자금 마련해 보시죠. 세 번째, 리스크 관리, 불안한 요소들 관리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방어막 쳐야죠. 자, 고객님의 돈의 구조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그에 맞는 실행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혼자서 내 돈 관리하고 점검하고 시장 상황이 바뀔 때마다 목표 바뀔 때마다 이거 혼자 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영어 공부도 혼자 못하고 운동도 혼자 못하는 것처럼 돈 관리도 혼자 절대 못해요. 그래서 고객님은 본업에 집중하시고요. 돈을 많이 버는 데 집중하세요. 실행을 지속적으로 돕고 페이스 역할을 해줄 관리자가 바로 접니다. 오늘 상담 끝나면 3가지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내 문제가 이거였구나.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경험. 그래서 이거 해야 되는구나. 근거와 데이터, 기준.
제가 점검과 리밸런싱 그리고 복잡한 보험금 청구까지 끝까지 제가 챙겨드릴게요. 라는 확신 드릴게요. 이게 이제 어디서 돈이 새는지 보고 인생 목표 어떻게 기준 생길 거고 막연한 불안 사라지고 불안감 사라지고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저랑 함께 시작해 보시죠. 이거 하는 이유는 소개를 받기 위하여. 전체적인 지도를 그리는 얘기를 했는데 또 소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험은 상담하고 나면 반드시 하기는 해요. 절대 그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물론 그게 이번 달이나 다음 달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1년이나 2년 안에 해요. 무조건 1년이나 2년 안에 해요. 그래, 2년이 안 걸 수 있어요. 3, 4년 있다가 해요. 그러니까 지가 할 때 한다니까요. 보험은 지가 하고 싶을 때 해요. 고객님 지가 하고 싶을 때가 나온다니까요, 반드시. 안 나오지 않아요. 근데 지가 하고 싶을 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엄청 하고 싶어요, 그때 딱. 또는 해야겠는데라고 할 때 탁 건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그 전을 내가 굳이 노력해서 땡긴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어차피 할 건데 빠빠이 넘어가면 되죠. 근데 소개는 해달라고 해주죠. 그리고 해달라게끔 영업을 해주죠, 소개를. 아니 지금 이 사람 왜 천만 원을 지금 왜 왔어? 이 사람은 지금 왜 왔어요? 이 사람한테 뭐 받고 싶어서 왔어요? 이 사람한테 오늘 처음 만난 이유가 뭐예요? 뭐 얻어내려고 온 거예요? 계약이 아니라니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또 소개예요.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자기소개부터 얘기하는 게 처음 만나 상담하는 이유가 상품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거 온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티나요. 티나서 고객이 알아요. 그래서 이게 연애랑 비슷해요. 연애랑. 여자 잘 꼬시는 남자분, 남자 잘 꼬시는 여자분의 공통점이 밀당이라고 좀 하긴 그렇고 그냥 기다려줘요. 어제 회사에서 했던 교육. 똑같아요. 머릿속에서 내가 오늘 상품을 계약하러 왔다라는 거를 싹 잊어버려야 돼. 근데 그거를 잊기가 어려워요. 못 잊어요. 어떻게 잊어요, 그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거보다 더 강한 거를 얻어내겠다는 눈에 뭐 욕심이 가득해야 돼. 나는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야. 너한테 오늘 반드시 소개를 얻어낼 거야. 진짜 내가. 진짜 이 강한 욕심으로 만나는 거. 욕심이 없는 게 이상하잖아요. 저 오늘 진짜 소개받으려고 진짜 미친 듯이 노력할 거예요. 보세요. 이걸 대놓고 얘기해도 돼요. 저 진짜 오늘 소개받으려고 진짜 준비 많이 했어요. 꼭 성공하고 말 거야, 난 진짜. 이거 강한 욕심이에요. 저는 대놓고 얘기해요. 전 상담할 때 저는 진짜 무조건 왜냐면 계약을 한다니까요. 연애를 하는데 여자야. 아, 나랑 사귄다니까. 무슨 소리야. 난 사겨. 하지 마. 재수없다고? 여자 입장에서는 미친놈이잖아요. 근데 왠지 뭔가 신뢰가 갈 거 아니에요. 지켜나 볼 거 아니에요. 안 사귈 수 있죠. 근데 다음 미팅은 이루어지잖아요. 이 여자 입장에서. 뭔데 너? 뭐 이런 식으로. 아, 나는 너랑 오늘 그 사귀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고 오늘은. 난 오늘 너랑 즐거운 시간 가지려고 온 거지. 야, 난 일주일 동안 지금 고생했는데 오늘 하루는 좀 즐겁자. 그리고 놀자고 온 거지. 이거 똑같은 거야, 지금. 네? 네. 첫 상담의 목적은 뭐냐면 남자답게 여자답게 이거 소개받으려고 지금 이거 한 거예요. 소개만 받아낼 수 있는 능력만 돼도 이거 왜 이 일이 이렇게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소개만 받아내고 다음 미팅이 잡혀 있는데 이 일이 진짜 뭐가 힘들어요. 우리 일이 뭐가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분들 만나서 상담하면 이거 이 일의 희열도 다시 소개를 받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미팅 뭐였어요? 자기소개하고 나서 뭐 했어요? 상담 오프닝 했죠? 상담 오프닝. 상담 오프닝 했습니다. 상담 오프닝에서 또 목표가 또 다시 한번 소개예요. 소개 또 이어집니다. 또 상담 이어가 볼게요. 자, 지금 이제 중간에 끊고 하는 거는 그냥 중간에 설명을 드리는 거지. 그 고객님한테는 쭉 그냥 가야 돼요. 자, 6가지 프로세스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형성, 정보 수집, 분석 및 평가, 제안하고 실행하고 모니터링 2단계로 진행할 거예요. 저에 대한 신뢰가 앞으로 동반자로 함께하기 위해서 먼저 제가 소개했고요. 지금 방금 프로세스 설명드렸는데요. 관계 형성은 좀 됐어요, 고객님? 일렉사만 하는 거죠. 변경된 것 같아요. 이제 정보 수집할 거예요. 수집할 거고 분석 평가한 다음에 제가 나중에 다음 미팅 때는 제안을 해드릴 건데 그리고 그 다음 미팅 때는 실행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모니터링 계속 해드릴게요. 사실 제가 모니터링부터 이제 제가 본업이 되는 거니까 저랑 같이 실행하시면 돼요. 이미 계약 클로징 한 거예요. 아까 나랑 사귀는 거야. 알았어. 이거 똑같은 거예요. 제가 나중에 실행 같이 해드릴게요. 이미 뭔가의 실행을 한다니까요. 나랑 같이. 실행이 뭐예요? 저 금융상품 가입이에요. 예, 계약이 이꼬르 금융상품 가입이잖아요. 어떤 금융상품을 계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커버리지 안에 들어오려면 그래서 증권사를 취득하라는 거예요. 증권사 상품을 계약해도 고객이에요. 고객이 증권사 연금 보험 안보험 해가지고 아무튼 이거 상품 가입할 때 수수료 얼마인지 몰라요. 몰라요. 종신보험이 수수료 높다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실손보험 수수료 안 나온다? 몰라요. 실손보험 수수료 안 나오는지 몰라요. 그럼 그 얘기하실 거예요? 실손보험 안 나오니까 너 알아서 해. 안 되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실행. 여기서 뭐냐? 이제 실행. 소개를 2번 했어요. 소개를 받아내기 위한 작업을 2번 했어요. 이 노란색 덩어리가 뭐냐면 노란색 덩어리마다 목적이 명확히 있어야 돼요.
이 노란색 덩어리는 실행. 너 클로징. 너 나랑 사귈 거야. 아, 난 너랑 사귈 거야. 넌 나랑 사귈 수밖에 없어. 넌 나에게 실행을 할 수밖에 없어. 난 너랑 같이 실행할 거야. 이거예요. 이 노란색에서 실행. 자, 정보 수집 이제 그럼 실행을 하기 위해서 정보 수집해야죠. 백문이 불여일견. 그리고 상대방을 알아야 지피지기. 네 가지 축이 필요한데요. 소득, 지출, 현금흐름, 자산 부채, 재무 상태, 보장 리스크, 보험 현황, 목표란 시장 구성. 자, 이거 출력해서 꺼내는 거 이제. 쫙 꺼내는 거예요. 꺼내놓고 작성을 해볼 거예요. 근데 지금 말고 상담 끝나고 지금 말고 흐름 끊겨. 상담 끝나고 이거 작성할 거예요. 근데 뭔지 알려줘야지. 이런 거 작성해 볼 거예요. 근데 지금 작성하라 그러면 안 하니까. 지금 안 해요. 왜냐면 지금 아직 안 넘어왔어요. 아직 안 넘어왔어. 이런 거야. 근데 뒤에 들어보고 할게. 아직 안 해요. FF 받는 게 어려워요. 고객님이 안 하려고 거절 처리해요. 상담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아직 안 했으니까. 설계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상담 안 했어요. 하면 돼요. 자, 파란, 초록색은 뭐냐면, 제발 좀 기억해 주세요, 설계사님. 자, 이 질문의 가이드, 질문의 내용은 전문가가 스스로 계속 업데이트해야 돼요. 이 질문, 이 밑에 질문들은 위 양식지를 고객님 앞에 주어진 상태에서 끈기 있게 끝까지 작성해야 돼요. 이걸 작성하지 않으면 소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를 작성하지 않으면 소개 안 나와요. 1, 2, 3 던졌는데 스트라이크 2개 던졌어요. 마지막 스트라이크 하나 던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작성을 안 하잖아요. 소개를 안 해요. 아무리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각더라도 고객 이걸 작성 안 하면 소개가 안 나와요. 근데 이걸 작성하잖아요. 소개가 무조건 나와요. 소개가 무조건 나와요. 이걸 작성하시면. 보험 상품은 나오겠죠. 근데 이 과정을 하지 않으면 소개가 안 나온다는 걸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럼 소득과 현금, 현금 지출 이거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런 질문들 하시면 돼요. 이 질문 말고 다른 질문 바꾸셔도 돼요. 아무튼 이걸 작성할 때 아니 순순히 작성하면 이런 대화 안 해도 돼요. 아무튼 재산, 부채, 재무 상태 작성할 때 이런 질문하면서 작성하면 되고 아니면 고객이 좀 괜찮은 고객들은 그냥 아무 얘기 안 해도 혼자 잘 적어요. 영업 쪽 오래 하신 분들은 이 포스가 나서 고객님이 알아서 적어요. 그래서 복장이 정말 중요해요. 설계사님이 고객님을 만났을 때 복장이 되게 중요해요. 이런 거 작성할 때 앞에 있는 사람이 셔츠를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셔츠를 입고 있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서 이마를 확 드러내고 있으면 돈 냄새가 나는 곳이거든요. 돈 냄새가 나는 게 셔츠예요, 셔츠. 흰색이든 보라색이든 색이든 파란색이든 아무튼 셔츠. 이 셔츠 같은 걸 딱 입고 돈 냄새가 나는 넥타이, 남자는 넥타이, 아무튼 여자분들은 해서 뭔가 돈 냄새가 나는 복장이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복장을 자꾸 제가 신경 쓰거나 또는 되게 포멀한 복장을 그냥 1년 내내 같은 것만 입으라고 하는 이유가 여자분들도 옷 고르기 힘들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셔츠 같은 거를 좀 선호하시는 게 좋을 거다. 이런 얘기하려면 이게 필요해요. 왜냐면 캐주얼한 옷보다 셔츠란 옷이 그 사람이 가진 그게 있어요. 소개팅을 했을 때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아무튼 이런 거 작성하는 건데 지금 작성하는 거 아니에요. 상담 쭉 끌어가야 돼요. 상담 쭉 끌어가는데 자, 다음 상담 바로 넘어갑니다. 근데 고객님 단순히 숫자 넘어서서 이렇게 제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또 설명드리다 보니까 고객님 인생에 대한 지도가 좀 생겼는데 작성 이제 해보니까 어떠세요? 이건 작성하고 나서긴 해요.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 초안 그려볼 거예요. 너무 재밌을 거예요. 이거 포트폴리오 초안. 이거 포트폴리오 초안. 이거 출력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빈 용지도 가져가는 거죠. 아니면 이거는 태블릿은 태블릿을 보여주고 빈 용지 딱 꺼내놓는 거죠. 이거 보면서 이렇게 작성을 할 건데요. 이제 우리가 함께 확인한 현금 흐름이랑 재무 상태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인생 설계도 그려볼게요. 자산 관리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의 돈을 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지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지금 편집이 저렇게 돼 있긴 한데 요것도 이게 작성할 때인 건데 아무튼 요거 작성한다는 얘기를 보여드리면 돼요. 자, 그러면 쭉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만 설명 좀 드리면 인생의 목적지를 정해야 되고요. 시장의 그 시점과 규모를 좀 구체화를 해야 되고요. 최적의 금융 솔루션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은퇴, 부동산, 투자, 세금, 보험 상속 설계 바로 해드릴게요. 각각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라고 쭉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쭉 재무 설계가 이론적인 재무 설계를 교육을 했잖아요. 그 재무 설계를 그냥 스크립트로 만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내용에서 본인들이 좀 줄이고 싶다, 늘리고 싶다를 편집해서 쓰시면 되고 골조를 유지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럼 재무 설계 핵심은 뭐였냐? 이거랑 이거 받는 거예요. 이거랑 이거. 근데 이거랑 이거를 받으려면 실제로 이거를 하겠다라고 설명만 한 거지 실제 행위는 은퇴랑 부동산 이거 7가지, 6가지 다 끝나고 쓰는 거예요. 지금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재무설계는. 이게 뭐고, 7가지 설계 끝나고 너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분만 쉴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프로세스, 질문이 뭐였냐면, 이 상담 스크립트가 너무 길다. 이걸 정말 한 번에 다 하는 거냐? 라고 했을 때, 한 번에 다 하는 게 맞긴 하다. 근데 맨 앞에 있는 이 2장짜리를 만들어둔 이유는 저거를 길게 하기 힘든 상황일 경우에는 요거를 출력을 해서, 그러니까 못 외우겠다 그러면 이거 소스를 드릴 거니까 이거 편집해서 요거 2장만 출력을 해놓고 가라. 출력해놓고 가서 이거를 펼쳐놓고 딱 요것만 얘기하면 10분에서 30분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또는 못 외울 수 있으니까, 그럼 제가 오늘 이거를 하려고 왔어요라고 이거를 얘기를 해라. 스텝 1, 스텝 2, 스텝 3, 4, 5, 6, 여기까지를 내가 하려고 왔다. 라고 얘기를 하면 대신 자기소개는 꼭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간이 버전을 드린 거죠. 근데 간이 버전 하고 나서라도 꼭 이 풀 스크립트를 한번 하고 나면 이제 꽤나 이제 상대방이 고객님이 많이 감겨올 거예요. 너무 감겨올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게 포폴 이거 작성하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렵다. 이게 생각보다 어렵다. 이걸 어떻게 하면 고민된다. 이거는 증권사 상품이나 이제 변액 포트폴리오들 제가 교육해 드릴 건데, 교육해 드리고 상품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생기고 나면, 특히 증권사 상품 이해도가 생기고 나면, 포폴 자르는 거 어렵진 않고요. 이 포폴 자르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이 고객이 목적이 없을 거예요, 고객님들이. 얘가 없어요, 얘가. 얘가 없어요, 얘가. 이게 없어, 이게 없어, 이게 없어. 이게 없어가지고 이게 이제 짜는 게 어려울 거예요. 없으면 만들어주면 돼요. 단기는 여유자금 하나 만들어주면 끝나고요. 중기는 그냥 목돈 마련 하나 만들어주면 돼요. 없으면 그냥 목돈 마련하자. 추상적으로. 그리고 장기는 은퇴자금이나 내 집 마련이에요. 은퇴자금이나 내 집 마련. 그러니까 정말 목적이 세 개. 여유자금, 목돈 마련, 은퇴자금 또는 내 집 마련. 세 개. 내 집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 더. 은퇴 있는데요. 그럼 좀 더. 은퇴자금이나 내 집 마련은 더. 왜냐면 있는 사람이 더 원해요, 어차피. 네, 정원은 있는 사람이 더 원해요. 없는 사람이 전 이거 할 게 없는데요. 해야 돼. 그냥 해. 합시다. 이거예요, 그냥 이거는. 합시다. 여유자금 합시다. 그냥 이거예요. 없으면 그래서 목적이 없으면 이거 하면 돼요. 이 중에서 목적이 없냐? 없으면 목돈 마련하자. 없으면 내 집 마련하자. 있으면 하나 더 하자. 내 집 마련하기 위한 목돈 마련하는 거예요. 그 돈이 그 돈이에요, 사실. 쭉 설명드릴게요, 쭉 이어서. 자, 그러면 이제 재무 설계를 진행했죠. 재무 설계 진행했으니까 6가지 은퇴 설계부터 쭉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은퇴 설계 강의한 것처럼 은퇴 설계 제일 중요합니다. 은퇴 설계는 요게 체감 포인트는 요거예요. 은퇴 설계는 정말 이제 연금 상품 계약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한 거예요. 자, 고객님, 흔히 은퇴를 일을 그만두고 치는 축제라고 생각하시지만 재무적인 은퇴는 내 통장에 꽂히던 현금 흐름이 완전히 끊기는 비상사태예요. 이제는 내 자산을 쓰는 시기가 아니라 자산을 다시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으로 바꿔서 살아가는 시기예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으로 노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지만 냉정히 보셔야죠. 국민연금은 고갈됩니다. 2050년도에. 공적연금만으로는 어렵죠. 준비하고 있다랑 충분히 준비됐다는 다릅니다. 오래 사는 거 축복이라고 하지만 돈 없이 오래 사는 게 인고의 세월이죠. 특히 후기 고령기로 갈수록 의료비랑 간병비 부담 커지죠. 은퇴는 늙어가는 속도보다 돈이 사라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거 가장 아니에요, 고객님. 몇 년 전만 해도 100세 장수는 해외 토픽이었어요. 2022년도 57만 명인 100세 인구가 50년도에 370만 명. 유엔 연구에 따르면 이번 세기 안에 인간 수명이 125세 넘어서 130세까지 도달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더 긴 노후가 필요해요. 자녀들이 더 중요하죠. 은퇴는 생존을 위한 미래소득 설계라는 거 인지하시고요. 그래서 실행 계획은 어떻게 할 거냐면 연금은 상품이 아니라 소득에 대한 보완 장치예요. 제가 제안 드릴 건데 나중에 개인연금은 없던 수요 억지로 만드는 보험 상품이 아니에요, 고객님. 원래 잘 생각해 보시면 목표 생활비에서 이미 뺀 나머지에 있는 월 소득에 대한 구멍을 메우는 장치예요. 제가 연금을 권유하는 이유는 판매가 아니라 고객님의 구조에서 구멍난 혈관도 좀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시장의 변동성에 노후를 맡길 수 없죠. 수익률보다 중요한 거는 평생 지급되는 구조. 연금은 수익률을 쫓으시면 안 돼요. 평생 지급되는 건지 그거 보셔야 됩니다. 괜히 수익률 쫓다가 원금 손실돼가지고 후회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아니면 오래 살수록 보험사가 손해를 보고 에게 이득을 보는
보는 종신형 선택하셔야 되고요. 리스크 대비하는 유일한 해법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당장 구조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나중에 연금 어떻게까지 준비하냐고. 지금 당장 해야죠. 당장에 여유 생기면 할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소액하라는 거고요. 몇백만 원 하라는 게 아니라 단돈 10,000원이라도 노후에 대한 연금 준비합시다. 시간이 갈수록 복리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비싸지죠. 인생의 산모작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회적인 학습기를 잘 보냈고 지금은 열심히 돈을 벌면서 인생을 즐기는 시기죠. 하지만 은퇴 이후를 설계해두지 않으면 엔조이 라이프가 아니라 끝나는 엔딩 라이프가 됩니다. 그래서 은퇴 설계라는 든든한 기초가 있어야지만 부동산 투자도 제가 할 수 있고요. 투자도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은퇴 설계를 제일 먼저 시작하는 이유는 그래서 포트폴리오 시점에서 현금 흐름 비중 얼마나 가져갈지 고민할 건데요. 부동산 설계, 투자 설계 이런 거 시작하려면 은퇴 설계부터 먼저 제가 설명드린 이유죠. 결국은 노후를 향해 가니까. 은퇴 설계 설명드렸고 바로 부동산 설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부동산 복잡하고 어려워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하실 때 이거를 읽어주시면 제가 이 의도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 본질이나 흐름을 좀 먼저 파악하셔야 되는데요. 고객님, 부동산은 단순히 잠을 자는 주거 수단은 아니고요. 거주 가치랑 자산 가치 동시에 지닌 실물 자산이죠. 단순히 오른다 내린다를 넘어서서 지역별로 차별화가 좀 뚜렷하죠. 강남 3구의 핵심 수도권이 왜 계속 강세이냐면 비싸서가 아니죠. 학군, 교통, 일자리 3요소가 결합되기 때문에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가 쏠리기 때문이죠. 자, 어디가 오를까가 아니라 왜 움직이는지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거 이해 좀 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는 좀 어려우면 생략하셔도 돼요. 이 내용 어려우면 이 내용 어려우시면 생략하셔도 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억지로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부동산 설계는 뭐냐면 바로 이거 넘어오면 됩니다. 바로 넘어오면 주거용, 비주거용 직관적 정의해보죠. 주거용부터 부동산은 목적에 따라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부동산 설계 앞에 있는 거 얘기 안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고객님 제가 부동산 설계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주거용이랑 비주거용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주거용은 내 가족을 지키는 방패이자 하락장에서도 원금 지켜주는 안전자산이에요. 아파트, 빌라, 단독, 오피스텔이 있는데 자본이 적을 때는 오피스텔, 빌라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확정까지 제가 도와드리고 실행 같이 해드릴게요. 실행 같이 하겠습니다. 비주거용 잠자는 동안에도 내 통장에 현금 꽂아주는 현금 흐름인데 중요하죠. 근데 여유가 있는 분들 추천합니다. 아닌 분들은 주거용부터 할 거예요. 오피스, 상가, 토지, 지산 등 있는데 리스크가 좀 있어요. 주거용에 비해서는. 자, 근데 제가 부동산 설계에서 고객님한테 드리고 싶은 핵심의 재무 설계 핵심은 뭐냐면요. 5% 레버리지 전략이에요. 5% 레버리지 전략. 부동산 재무 설계는 이 5% 레버리지 전략이 필수예요. 필수. 부동산 투자의 성패는 좋은 물건 아니라 자산 구조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돈은 한정적이에요. 한정적인 돈 안에 은퇴도 준비하고 투자도 하고 보험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출 레버리지 쓰는 거예요. 금리 5%의 법칙. 상품 고를 때 담보대출 그 금융상품을 가입을 할 때 레버리지가 가능하거든요. 걔가 그 금융상품이 5% 미만으로 대출 기능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5% 미만의 저리대출을 활용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며 자본을 유동화시킨다는 거죠. 임대 수익이랑 시세 차이 동시에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어요. 무리한 투기만 하지 않으면 부동산은 원금 방어하는 힘이 가장 강력하죠. 앞에 있는 이제 은퇴 설계랑 부동산 결합시키는 거예요. 레버리지 효과를 얘기했기 때문에. 연금 상품의 장점은 4% 미만의 대출이 가능한 거예요. 연금은 그게 제가 은퇴 설계 쭉 설명했을 때 대출 원금 처리 방식이 뭐뭐 있었죠? 대출 원금의 처리 방식은 일반 계정 방식과 특별 계정 방식이 있었죠. 특별 계정 방식은 뭐죠? 네, 옮겨서 네. 그럼 이제 투자가 멈추긴 하죠. 일반 계정 방식은 특별 계정에 있는 돈이 계속 투자가 되고 있죠. 일반 계정에 있는 방식은 대출을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자가 비싸지 않으면. 근데 이자가 4% 미만이야? 그럼 4% 미만으로 7% 확정금리 받으면서 왜 대출을 안 받으시냐는 거예요. 받아서 5% 미만으로 부동산 사는 거예요. 왜냐고요? 부동산은 임대율이랑 시세 차이 두 가지가 생기니까. 부동산은 원금 손실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잘못 투자하면 뭐든지 원금 손실이 일어나겠죠. 그럼 부동산이 원금 투자 일어나면 뭘 투자할까요? 은행 적금, 원금 손실 일어나요. 은행, 원금 손실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이자율이 물가 상승률 못 쫓아가니까요. 그래서 원금 손실 일어나요. 우리 집에 금고에 현금 모아놓고 있으면 원금 손실이 일어나요. 물가 상승률을 못 쫓아가니까요. 그래서 원금 손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동산은 원금 손실이 그래서 안 일어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은 결국은 물가 상승률을 쫓아가거든요, 얘는. 부동산은 물가 상승을 쫓아가요. 그래서 부동산이 물가 상승률이랑 똑같다라고 보셔도 돼요. 자, 그래서 다시 5%의 법칙 얘기했죠. 부동산 설계의 핵심은 주거용, 비주거용 설명한 다음에 5%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 후에 부동산 결합하는 거예요. 너무 한 페이지밖에 안 돼요. 부동산 설계 제가 교육할 때 너무 어렵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 맞아요. 그래서 한 페이지로 제가 요약 정리한 거예요. 이것만 설명하시면 된다고요.
이것마저도 어려우시면 앞에 이것마저도 어려우시면 이것마저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 정도의 썰은 한 풀어줘도 돼요.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어려우면 비주구형, 주구형이 있습니다. 주구형 투자 제가 같이 해드릴게요. 부동산 재무설계 핵심은 5%예요. 5%. 부동산 투자할 때 돈이 없어요. 아무도. 돈 없어서 못해요. 그래서 갖고 있는 거 다 펼쳐놓고 5% 미만 드리면 싹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이거 끌어모아가지고 이거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 설계했던 거 꺼내가지고 그거 모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5% 미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은퇴 금융상품이랑 부동산 설계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장기의 은퇴 자금 마련이라 내 집 마련은 목적이 같아야 돼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되니까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를 반드시 같이 하니까요. 은퇴 상품으로 시드머니 만들어야죠. 연 단위 7% 단위 같은 연 단위 7% 같은 확정 수익 상품으로 은퇴 자금의 하한선 먼저 만들어 놓고요. 부동산으로 평생 월급 구축해서요. 확보된 자산과 저리 대출을 결합해서 부동산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연금이랑 부동산 임대료가 동시에 나오는 이중 현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금융상품은 연금보험상품은 은퇴 자금을 위해서 목적도 있지만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가입한 거예요. 내 집 또 마련? 또 내 집 마련? 부동산 투자를 위한 목적 자금이죠. 정확한 정의는 부동산을 위한 목적 자금인데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집이 있는 분들은 다른 의미가 무슨 의미냐? 그냥 부동산을 위한 부동산 투자를 위한 목적 자금 설정하면 돼요. 부동산 목적 자금. 부동산 설계가 그렇게 되면 부동산을 사기 위한 목돈 마련 그것이 지원이가 되는 그렇죠? 투자에 관련 부동산 투자 이후에 설계를 꼭 붙이는 거죠. 부동산 투자 설계인 거죠. 그러니까 설계를 영어로 표현해서 다시 플래닝이니까 돈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 돈을 어디에 또 투자 설계할 거냐를 또 고민해봐야죠.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주거용 중에서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아파트 중에 뭘 투자할까에 대한 고민. 요거는 상품이니까. 이거는 오늘 일어날 건 아니죠. 이거는 그래요? 그럼 그건 다음에 하시죠. 오늘은 우선 플래닝 7가지 설계부터 상담하는 거죠. 요때 돈이 있다는 전제에 뭐 살지는 지금 얘기할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고객이 왔어요? 그럼 이미 다음 상담이 예약됐네요? 그럼 상담이 성공한 거예요. 이미 고객이 다음 상담이 지금 필요해졌어요. 자기 이런 얘기 듣고 싶은데요. 알았어요. 너의 이런 얘기 들으려면 너가 나한테 이걸 주고 네가 나한테 이걸 주고 나랑 같이 이걸 짜고 하는 거야. 이걸 짜고 다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실제 하려면 자금을 확보하는. 그래서 부동산 설계 강의한 거의 맨 마지막 강의 뭐냐면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부동산 설계 가봅시다. 맨 마지막. 결국 이때도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3- 어렵죠. 대충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고 3- 이건 꼭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3-3 못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실력으로 못 해요. 저도 사실 3-3은 저도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3-3까지는 못 건들겠어요. 무서워요. 왜냐면 3-2가 매력적이니까 3-3 시장 못 가겠어요. 3-2는 아파트거든요. 오피스텔이랑 빌라랑. 상가랑 오피스는 잘 모르겠어요. 금액도 커야 되고. 저는 3-3 잘 못해요. 3-2밖에 잘 못해요. 그래서 3-3은 다른 전문가에게 좀 도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3-2는 전 좀 확실하게 저는 빠꼼이에요. 저는 이거 3-2는 좀 잘 알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3-4 때문에 한 거예요, 지금 이거. 3-4 때문에 한 거예요. 앞에 있는 은퇴 설계랑 붙이고 앞에 있는 재무 설계랑 은퇴 설계랑 붙인 거고요. 뒤에 있는 다른 설계랑 부동산 설계 붙인 거예요. 이어져야 돼요. 부동산 투자를 위한 자금 마련. 이게 돼야죠.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객님, 제가 자금 마련까지는 해드릴 수 있는데 투자는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해도 고객은 행복할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하세요. 대신 어디 할지 물어보시면 제가 그게 좋다 안 좋다 정도 정보는 찾아서 제가 들여놓은 볼게요.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꼭 어디에 목적을 찾아주고 부동산 투자에 대한 물건을 내가 찾아줘야 되는 생각은 잊으시면 돼요. 우리는 1, 2, 3번을 하는 게 아니라 4번 하려고 고객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자금 마련이랑 재무 설계를 연계하는 게 우리 일인 거지. 부동산 투자를 해준다? 그런 직업이 우리나라에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직업 없어요. 부동산 투자는 지 돈으로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대신 이거 어때? 난 어때? 이 정도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4번이 일이에요. 부동산 설계는. 다시 한번 우리는 4번을 하는 게 일이에요. 2번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알려준 거고 아는 사람은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해보게끔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게끔 시키는 게 우리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설계사님이 안 해봤으니까 난 이거를 설명하기 어려워가 지금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설계사님도 5천만 원 가지고 당장 연금 있으면 대출 받으시고요. 없으시면 적금이나 주식 다 깨시고요. 5천만 원짜리 오피스텔부터 하나 사보세요. 빌라부터 하나 사보세요. 본인이 5천만 원짜리 부동산 하나 사보시면 돼요.
그래서 취등록세를 내면서 부동산을 한 번이라도 사보신 분들은 이게 어렵지가 좀 않아요. 이건 어렵지 않고 머릿속에 돌아가는데 내가 부동산을 한 번도 사보지 않고 내 이름으로 뭔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아예 모르는 세계니까.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핵심은 5%의 레버리지 전략을 클로징 하는 거고 결합을 하는 거예요. 네, 부동산 설계도 여기까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내용이 되게 짧아요, 부동산 설계가. 그래서 아까 센터님 말하신 대로 너무 긴 것 같은데 하는데 앞에가 대가리가 지금 커서 길다 느끼는 거예요. 부동산 설계부터는요, 짧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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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아요. 계속 짧아요. 점점 짧아져요. 은퇴 설계가 좀 길어요. 왜냐면 연금을 팔려고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연금 팔고 싶으니까. 안 해도 돼요. 얘만 하면 돼요. 다 안 해도 얘만 하면 돼요. 얘만. 왜냐면 고객 입장에서는 이거는 크게 부담이 없어 하니까. 그래서 연금하고 이제 부동산 했어요. 그럼 이제 사실 거의 끝났어요. 이렇게 해도 고객은 좋아요. 근데 이제 끝난 건 아니죠. 왜냐면 얘를 받아야 되니까. 얘를 받는 목적이 뭐라고요? 네, 맞아요. 소개. 그러니까 까먹으면 안 된다고요. 나의 강한 욕심을 이 사람한테 드러내야 돼요. 나는 꼭 소개를 받아내는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가 뭔데? 진짜 소개를 받아내기 온 거야. 꼭 부탁해. 왜냐면 고객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설계사님이 나는 진짜 영업이 잘 안 돼. 이런 분들에서 그분들의 고객들을 만약에 인터뷰해 보잖아요. 그럼 고객분들이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아니 내 담당 설계사가 그렇게 소개가 필요한지 몰랐어요. 저는 몰랐어요. 진짜 그 정도로 필요한 거였어요? 와, 왜 말을 안 했대? 이러고 있을 거예요, 다들. 근데 그것도 그럼 이제 설계사님, 난 말했어, 카톡으로. 에이, 이거 누가 해줘요, 카톡으로. 안 해줘요. 카톡으로 소개 요청하시면 안 돼요. 누군가 카톡으로 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누군가 카톡으로 소개 요청하시면 절대 안 돼요. 나라도 안 해줍니다. 해주고 싶다라고도 안 해주고 싶어졌어요. 다시 부동산 설계했으니까 투자 설계 넘어갑니다. 증권사, 보험사 상품을 활용하는 근거 설명해야죠. 자, 고객님 이제 은퇴 부동산이랑 큰 기둥 세웠으니까 자산을 불리고 지키는 투자 설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짧고 명확하게 뼈 때리는 식만 한번 할게요. 이자율과 수익률 차이는요, 고객님? 몰라요. 설계사님한테도 몰랐는데 고객이 안다고? 아니, 고객 몰랐어요. 물론 10명 중에 한 명은 알 거예요. 똑부러지게 말할 거야. 그러면 칭찬해주고 넘어가면 돼요. 자, 설명 못하네요, 고객님. 금융지식 유치원생 수준에 좀 머물러 계신 것 같아요. 큰일이야, 어떡해. 질문 5%의 예금, 적금, 이거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는 하겠죠. 자, 저의 역할은 투자 설계에서 높은 수익 만들어드리는 거 아니에요. 손실 막아드리는 거예요. 투자의 기본 원칙은 수익 안전이에요. 자, 저는 펀드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구조 설계해 드릴 거예요. 주식, 채권, 실물 자산 등으로 직접 투자 대신 펀드 할 거예요. 주식 하고 싶으시면 직접 하시면 됩니다. 저는 주식에 대한 종목을 선택해 주지 않으니까요. 직접 투자를 하시더라도 저랑 같이 소액이라도 투자한다면 펀드의 정기적인 자산 운용 보고서가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반자가 되기 위한 리밸런싱. 투자는 가입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생물처럼 움직이니까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비중 조정하고 리밸런싱 중요합니다. 다 젖었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평생의 관리자이자 동반자가 되겠다는 거는 이 투자 설계에서 지속적으로 관리 증명할 거예요. 계약은 시작일 뿐이에요. 정기 점검을 통해서 목표 자금 흔들림 없이 성장하도록 가이드해드리겠습니다. 자, 투자 설계 핵심은 뭔가 계약하려고 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상품 팔려고 하는 거 맞아요. 증권사 하나라도 팔려고. 그게 CMA예요. 펀드 안 해도 돼요. 무조건 CMA 팔아야 돼요. 이 일 하시면서 CMA 못 파시면 그냥 바로 업 간두셔야 돼요. 고객님한테 CMA도 계좌에서 못 시켜가지고 상품 계좌에 투지 못했다? CMA는 하루만 넣어놔도 연에 2.5%를 줘요. 그리고 여기다가 한 달에 20만 원 자동이체 벌어도 반날 빼도 손해가 없어요. 딱 하나 힘든 거는 뭐냐면 모바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번거롭고 귀찮아요. 그럼 대신해주세요, 설계사님들이. 5분에서 10분 걸리는 거. 대신해주세요. 핸드폰 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내가 하면서 나도 귀찮아요, 사실. 엄청 번거롭고 귀찮아요, 시계 계좌계산하는 거. 그거. 근데 푸다닥 해주면 되죠. 이거 못 파시면 안 돼요. 이걸 팔아야지. 2개 팔아야 돼요, CMA는. 반드시. 해야지 소비 흥금으로 만들고. 저축 흥금으로 만드니까요. 모니터링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팔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했냐면 3개월마다 6개월마다 고객이 없으신 분들은 매달 좀 많으신 분들은 3개월마다 좀 많으신 분들은 6개월마다 전화하려고 전화했을 때 반갑게 할 때가 거리가 있어요. 펀드 안 팔고 증권사가 안 팔리면요 만나서 할 얘기가 없어요. 카톡을 보낼 컨텐츠나 소재가 없어요. 펀드를 가입을 시켜야지 뭔가가 되고 가입을 하면 고객이 점점 가불관계가 고객이 점점 저한테 끌려오는 게 느껴질 거예요. 점점 날 점점 좋아하지? 나한테 점점 호의적이지? 진짜 얘는 나는 RP로 내가 동반자 관리자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진짜로 나를 동반자 관리자로 느끼네? 너무 날 좋아하는데 이 사람 점점 나를 믿네? 왜 그러지? 부담스러운데? 이게 투자 설계의 핵심이에요. 아니 고객한테 인정받고 싶고 고객이 날 좋아하게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보험만으로는 절대 안 돼요. 보험 상품으로는 고객 입장에서 끝났어요. 뭐 도움 될 게 없어요. 청구할 때 도움 되죠.
그때는 도움 정도가 아니라 은인으로 바라보고 신으로 바라보더라고. 보험금 났어. 대박. 야, 대박. 야, 진짜 나왔어, 보험금. 야, 뭐냐, 이거? 이 정도예요. 근데 총괄일이 몇 번 된다고.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일어난다고요, 잘. 100명 되면, 그러니까 100명 정도 고객 있는 설계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청구할 거예요. 안 일어나요, 잘. 근데 이거 투자 설계 핵심은 이거예요. 말이 진짜로 이래도 돼요. 끝 분기 단위로 계속 뭔가 할 수 있는데 분기 단위로 전화할 때 보험 고객들한테는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사실. 뭔 말해 내가. 할 말도 없고. 근데 투자 설계가 되잖아요. 하나도 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게으르시면 6개월 한번 하시면 돼요. 아니면 카톡으로 하세요. 카톡으로. 카톡도 게으르시면 광고 또 한번 PPL 광고. 카톡 친구 목록 발송이 가능합니다. 플링크 아직까지 안 써보신 분들은 빨리 써보세요. 여기 카톡 친구 목록 연동하시면 한 번만 클릭하면 10명이든 100명이든 동시에 1대1 카톡이 날아갑니다. 이거 딴 데는 비싼 돈 내고 쓰시는데 저희는 포함돼 있어요.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은 이제 상담하는 목적이 소개이신 것처럼 저도 이걸 하는 목적이 소개예요. 플레이크를 쓴다는 거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별로 이렇게 막 그러진 않아요. 근데 소개는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첫날에 어떤 분이 너무 좋아서 나만 쓰고 싶은데 소개 안 해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신경 써요. 알고 있습니다. 소개해 주셔야 돼요. 플링크 제발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도 먹고 살아야죠. 자, 그러니까요. 이게 더 문제. 식구들 말고 제발 다른 사람도 해주셔야 되는데 우선 좋아했던 설계사님이 타사로 이직했거나 타 지점에 계시면 좀 해주세요. 네, 해주시면 감사해요. 아무튼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투자 설계 이해됐죠? 투자 설계를 하시는 핵심의 이유는 사실 이런 것도 되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온라인으로 듣지 말고 오프라인으로 나오라는 이유가 사실 이거 온라인 들으면 이게 느낌이 안 와요. 지금 어느 정도 느낌이 와닿냐면, 내가 진짜 증권사 따가지고 투자 설계를 하든가, 증권사를 못 따더라도 투자 설계에서 펀드 포트폴리오 제안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면 이걸 해서 가입을 해서 모니터링을 해드릴 거거든요. 다음 주에 강의는 투건인 이거 같이 할 저희 팀 멤버가 와서 해드릴 거여서 다음 주에는 뭐가 있냐면 이거 제일 중요해요. 다음 주에는 내가 투건인이 없어도 투건이 있는 것처럼 영업의 실무에 지원해드릴 수 있는 거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저희 계정으로 들어와서 그 계정으로 정보 다 드릴 거니까 투건이 없어도 투건이 있는 효과가 나요. 왜냐면 저는 이 중에서 70%가 투건인을 못 딸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긁히면 따세요.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 와서 쌍욕하세요. 너 틀렸어. 너 10명 중에 70% 떨어진다고 했잖아. 아니야. 근데 저는 10분 중에 7분 떨어질 것 같습니다. 7분 중에서 절반은 시험을 안 볼 것 같아요. 왠지 이게 될 거라는. 10명 중에 3명만 돼도 됩니다. 아무튼 시험 네. 일요일이에요. 문제집도 안 주셨는데 지금 저도 공부 안 합니다. 그래도 주세요. 우선은 4주차에 드릴 거예요. 이거 진짜 한 달만 공부해도 돼요. 이거 한 달 전에 공부해봐 까먹어요. 10명 중에 네, 다 떨어질 거예요. 안 봐요. 장담하건데. 1년 전에 줘도 끈 상관없어요. 한 달 전에 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설계사로 지금 활동 안 하시는 분들은 합격률 되게 높을 거예요. 왜냐면 공부도 잘 돼요. 설계사를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당장 내일 만난 고객 생각나고 있고, 다음 주, 지난주 만난 사람, 고객이 머리에 들어온 순간, 영업이 들어온 순간, 그리고 설계사 하시는 분들이 이 신기한 게 자격증 공부한 이 한 달 동안 업적 더 잘 나와요. 왜냐면 계속 머릿속에 고객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서 영업 더 잘 돼요. 진짜 공부할 때 영업 속이 공부를 하루에 1시간씩 꼭 하시면 그 1시간 동안 집중 하나도 안 되고 계속 영업 생각 떠오르고 진짜로. 그리고 괜히 그 생각 나다가 공부 안 되잖아. 또 나한테 핑계 댈 거야. 네가 그때 그 얘기해가지고 더 내가 공부 안 되고 진짜 막 공부 집중 하나도 안 됐어요. 이 얘기가 이렇게 뻔해요. 왜냐면 설계사 하면서 공부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절대 쉽지 않아요. 다이어트보다 더 어려워. 네? 케바케지고 해박해죠. 뭐 하시는 분들은 다 해요. 그때까지 하는 거야. 1년에 2번밖에 없긴 한데. 6년 걸리래서 큰일 났네. 몰랐다. 아무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격증이 없더라도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와서 실무 다 해드릴 거니까 있는 것처럼 하고 증권은 경유 계약이 아니에요. 증권 펀드는 보험처럼 경유 계약 아니에요. 고객이 지가 한 거예요. 그래서 관리자 코드 써도 돼요. 그러니까 관리자 코드를 드릴 거라고. 자격증 왜냐면 이게 이렇게 하면요 더 안 따요. 왜냐면 안 따도 되네. 그다가 언제 따냐면 평잔액이 한 2, 30억 넘어가잖아. 너 내가 받고 싶으니까. 이제 그거 이제 이관해서 가져가고 싶으니까 이관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친구 계약 너 이름으로 넣어줄 테니까 내가 나중에 설계사면 계약 이관해줘 돼요. 증권도 이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평잔액이 2, 30억 넘어가기 시작하면 돈이 되는데 한 달에 30만 원이 나온다고? 한 달에 30만 원? 그럼 이제 설계사님들이 이제 공부하는 거죠. 이제 한 달에 30만 원이면 연금 한 달에 10만짜리 파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평생. 그때 공부하실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세금 설계.
투자 설계 했죠? 그럼 세금 설계 왜 넘어오냐면 부동산이랑 투자 설계는 세금이 붙어서 그래요. 세금. 그리고 세금 설계를 하고 나야지 이제 보험 설계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세금 설계. 고객님, 부자는 소득이 7가지여야 합니다. 이자, 배당, 부동산, 이거죠? 이거 점검해 드릴 거예요. 이거부터 한 거예요, 세금 설계는. 2배부사 근연기. 고객님도 2배부사 근연기를 외우게 하세요. 따라해보세요, 2배부사 근연기. 뭐뭐뭐라고요? 못해요. 다시. 따라해보세요, 2배부사 근연기. 외워보세요, 뭐뭐뭐라고요? 외워야 돼요, 고객이. 고객님이, 저는 2배부사 근연기 설계사님 외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나 때문에 외웠으면 다행이네. 근데 이제 이게 있어야죠. 그게 내가 해준다니까. 내가 이거 해주려고 내가 해줄 거를 상대방이 외우고 있어야지 고마워하죠. 너 뭐 해준다고 했지? 그게 아니라 이배부사 근형기 만들어준다며요. 네. 이배부사 근형기 제가 만들어 드릴 거라니까요. 네. 이배부사 근형기 만들 거예요. 이배부사 근형기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정말 다른 거 아무것도 못 하더라도 연금소득이라도 만들어 줘야죠. 근로자 소득의 30%라도 사업자 소득의 30%라도 연금소득을 만들어 드려야죠. 이자 소득이랑 배당 소득 만들어 드려야죠. 부동산 임대 소득 만들어 드려야죠. 그래서 부동산 설계하는 거고 투자 설계하는 거잖아요. 연금소득은 나중에 어떻게 받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은 준비를 해달라는 거죠. 가입을 시켜놓으라는 거죠. 소득이 나오게끔 만들라는 게 아니라 연금 소득을 나오게끔 플랜을 넣어놔라는 거죠. 가장 먼저 이자랑 배당소득 합친 금융소득 관리해 드릴게요. 종합과세 되면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총량 관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법인을 운영하시거나 주변에 계신 분 있으면 제가 합리적으로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법인 있으면 꼭 얘기해 주세요. 광고해놔야죠. 그래야지 해주죠. 너 법인도 삼했니? 라고 말 안 나오게. 자, 세금 설계 저 혼자 판단하지 않아요. 전체적인 흐름이랑 아이디어 잡고 실행 단계에서는 제가 전문 세무 설명 해드릴 거니까 그때 대하시죠. 짧아요. 세금 설계도. 한 페이지 안 돼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 된다고요. 포인트 잡고. 자, 보험 설계. 오늘 보험 설계 교육한 거 이어서 똑같아요. 자, 이거 보시면 요 스크립트가 생뚱맞게 나온 게 아니라 강의한 그대로 요약한 거예요. 강의 기억해 보시거나 동영상 보시면서 대본 보시면 강의한 그대로 있었어요. 문장들, 단어들 거기서 그대로 갖고 왔어요. 물론 이제 구어체로 푼 거죠. 문어체로 구어체로 푼 거예요. 이거 살을 붙였어요. 강의안이랑 똑같다니까요. 강의안은 이 책이랑 똑같다니까요. 책에 있는 게 그대로 왔어요, 지금. 실무 스크립트라고요. 제가 고객이랑 상담할 때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책에 있는 게 그대로 온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화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화법이 아니에요. 보험을 팔기 위해서 화법들 우리 세일즈들 많이 하잖아요. 화법이 없어요. 지금 화법이 실제로 RP 화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에 있는 건 내용 그대로 갖고 와서 강의했고요. 강의한 거 그대로 지금 스크립트에서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핵심만. 자, 보험 역사 이렇게 지금 아시죠? 오늘 설명한 거잖아요. 오늘 강의한 이게 나왔잖아요. 실제로 영업할 때, 보험 영업할 때 시작은 역사부터 알려드리면 돼요. 보험 역사를 알아야지 인식이 바뀌죠. 역사를 모르면 인식이 안 바뀌어요. 일본 사람들은 일제시대가 한국한테 엄청 도움 준 걸로 알고 있잖아요. 역사를 모르니까. 근데 역사를 알려주면 인식이 바뀔 거 아니에요. 보험도 똑같다고요. 역사를 알려줘야죠. 역사를 먼저 알려줘야죠. 보험의 역사. 그리고 현대사회 역사도 알려줘야죠. 보험이 현대사회 역사예요. 현대 역사예요. 이거 알려줘야죠. 이거. 보험 상승명 이런데 숫자 틀릴 수 있어요. 그거는 수정해서 쓰세요. 제가 기억에 의존해서 한 거예요. 숫자 틀리면 수정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이거는 맞아요. 보험료 받았는데 보험금지가 얼마 했고요. 숫자 수익률 얼마 됩니다. 자산이 무조건 늘어난다는 얘기 하고 싶었어요. 보험사 돈 버는 구조가 안전망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왜 보험이 중요한가? 보험이 중요한 이유는 고령화 고가치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130세 산다고 의료비랑 간병비가 늘어난다고 설명하면 돼요. 의료비스 발전으로 인해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리스크 막아주는 거예요. 안전장치 만들어주는 거예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게 계속 보험이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안전장치, 안전장치. 최소한의 안전장치. 정말 힘들면 3만 원만 가입해도 돼요. 보험 고객이 그게 싫다는데 자꾸 억지로 우기지 말고 3만 원 가입해 놓고 나서 3개월, 6개월 있다 얘기하면 또 해요. 한다고요. 처음부터 100만 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10만 원 이렇게 안 해도 돼요. 3만 원만 해줘도 돼요. 딱 필요한 거 3만 원만 해줘도 돼요. 정말 힘들어 하시고 정말 안 하고 싶으면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가장 많이 가입할 것 같은 거.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후유장애, 입원 일당, 당뇨 고혈압 담보들, 아니면 간병 지원, 간병 사용, 그런 거? 오늘 강의가 나왔으니까 얘기한 거지. 또 다른 거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거 담보 한 5개만 가입해도 돼요. 뭐가 문제인데? 재무설계학론에서나 이렇게 보면 그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설계사님의 관리자 입장에서는 상품을 더 가입시킬 수 있는데 왜 그 노력 안 하냐 관점에서는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그거는 알아서 고민해 보세요. 제가 더 이상. 자, 아무튼 전문가 숙명 가족을 지키는 거잖아요. 가족을 지키는 게 무슨 말이냐고? 니 때문에 병원비 깨지는 게 가족을 망치는 길이니까. 그거예요. 내가 보험을 안 가입하면 가족들이 다 무너져요. 내 배우자가 가입을 안 하면 가족들 다 무너져요. 내 시부모, 내 장인장모, 뭐 그러니까 처가 시댁 아무튼 내 부모님이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내 배우자 돈 끌어다가 우리 쪽 해야 되잖아요. 제가 실제 겪은 사례입니다. 나중에 이 얘기 하는 거죠. 제가 은퇴랑 투자 부동산 세금 설계를 완벽하게 했다 하더라도 위험 관리 못하면 제가 무슨 낯으로 가족들을 봅니까? 너는 도대체 위험 관리도 안 하고 내 아들한테 뭘 해준 거냐? 내 남편한테 도대체 뭘 해주신 거예요? 위험 관리도 안 하고 내 남편한테 뭐 해주신 거예요? 뭐 부동산 은퇴 허황된 그런 것만 해주셔가지고 지금 그 다 의미가 없잖아요. 병원비 들게 생겼는데 남편분이 안 하신다 해가지고 아내분이 안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뭐 한 거냐고요, 너는 도대체 왜 안 했냐고요. 딱 칼같이 얘기해 주면 돼요. 그러면 완전 이제 스크루지 이야기를 앞에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호통친 거죠. 그럼 고객이 듣고 있다가 해야겠네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호통치는 거예요. 고객님 나중에 가족들이 저한테 왜 안 했냐고 호통칠 거라니까요. 이거 실제로 한 거예요. 원래 이거를 대놓고 하고 싶으면 야, 너 안 한다고 이렇게 화내는 거예요, 지금. 근데 혼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비유해서 이제 비꼬는 거죠. 약간 비꼬는 거예요, 이건 사실. 기분 좋게 비꼬는 거예요. 연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연기가. 설민송님처럼. 이거 꼭 해야 돼요, 이런 거. 그래야지 이제 니장이 된 거. 사실 이거 하나로 부정사기는 끝났어요. 제 친구 사례입니다. 아니, 제 친구 사례라고. 제 친구가 이렇게 했다고.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나중에 보험 설계 실행할 건데 밑밥 깐 거죠. 안 한다니. 아니, 그런다는 게 아니라 제 친구가 그랬다고요. 아니,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부모님, 형제, 자매 모두 확인해 드릴게요. 고객님이 손이 안 나게. 제가 경험상 95%가 엉터리였어요. 제가 다른 거 모르더라도 이거 해드릴게요. 불필요하게 중복되어 있는 거 기가 막히게 제가 잘 찾아내가지고 새어나가는 거 바로 찾아드릴게요. 이미 여기서 보험 설계 받고 싶잖아요. 있어. 반드시 있어요. 새어나가 있어요. 그거 제가 빼드릴게요. 그리고 꼭 필요한데 빠져있는 거 꼭 그것만 딱 채워드릴게요. 이미 하고 싶어요. 앞에서 니즈가 깔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냐? 소개받아내려고. 가족들을 만나야죠. 가족들 계약도 해야죠. 가족들 연금도 해야죠. 소개예요, 소개. 소개 나오죠. 바로 소개 나와요, 지금. 소개 나왔어요. 소개 안 나오면 뭐가 문제냐면, 너무 잘 해놨는데, 친한 가족분들, 친한 친구분들 문제 생기면, 지금 제가 해드릴 은퇴 설계랑 부동산 설계랑 싹 다 포맷 하면 됩니다, 포맷. 싹 다 포맷 하셔가지고, 그 계좌이체 하시면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부동산 설계도 뭐. 집도 파시면 되고요. 살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가족분들 소개 안 해주시고, 안 해주셔가지고, 분들 잘못돼 있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그게 싫으시면 소개를 해달라는 거예요. 소개. 계약은 당연한 거고, 소개. 머릿속에 계속 소개라는 거를 강조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사람을 첫 만남을 한 이유는 소개를 받기 위한 거니까 계속 소개라는 노골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이 사람은 진짜 나한테 소개받으려고 도끼 품었구나. 이 사람은 나한테 소개받아내려고 진짜 징하게 영업한다. 징하다. 그거를 느끼면 돼요. 진짜 징하게 영업한다, 진짜. 아, 저 새끼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소개팅 해달라고 징하게 얘기한다. 해주자. 또 해준다니까요, 그러면. 소개는 그렇게 해줘요. 소개는 간절하게 해줘야지 해줘요. 안 그러면 안 해줘요. 자, 그래서 소개 이렇게 됐습니다. 상습설계. 오늘 또 얘기했잖아요, 상습설계. 자, 상속의 본질은 사후 대응이 아닌 생존 준비예요. 오늘 얘기한 거 그대로예요, 지금. 시뮬레이션 상속세 20억이 되면 30년 뒤에는 이만큼 됩니다. 오늘 얘기한 거 그대로 나왔어요. 자, 유대인의 지혜, 불을 대물림해가지고 자녀들을 강력한 출발선에 올려놔 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손녀를 강력한 출발선에 올려놔 주세요. 해주는 거예요, 이거. 가장 적은 돈으로 만드는 남겨진 이 은퇴 설계예요. 가장 적은 돈 들어요. 상속 설계의 가장 장점은 연금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떠난 뒤에 남겨진 배우자란 자녀들의 은퇴 이후의 삶을 미리 세팅해 주는 거죠. 마무리. 그래도 싫으면 네가 낸 부채 정도는 가입하자. 네 부채를 줄 순 없잖아. 빚이 얼마 있어. 빚만큼은 가입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고객들은 상속세 지원 마련하는데 보험 많이 활용합니다. 현금화도 가능하고 부채 상환에 최적기니까요. 여기까지 짧죠? 자, 그러면 쭉 보시면 자기소개했어요. 전체적인 재무설계 그림 한번 그려놨어요. 자기소개한 다음에 목차 얘기했어요. 목차 얘기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재무설계 쭉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 작성을 이제 할 거예요. 이거 작성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상담에 대한 브릿지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 이제 오늘 상담 마무리. CMA 통장 해설.
그리고 플링크 연동. 자, 고객님, 자, 이제 설명 이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고객님 이제 상담 끝났습니다. 끝날 건데, 이제 1년간 6번의 정밀 상담 제가 할 건데요. 일주일 이후에 할 건데, CMA 자동이체 변경된 거 확인할 거예요. 제가 만들어진 CMA 통장에다가 꼭 자동이체 걸어서 바꿔서 오세요. 두 번째, 제가 이거 포트폴리오 짜서 올 건데, 이 포트폴리오 짜서 올 거거든요. 이거 대화 나눕시다. 그리고 2주 있다 뭐 할 거냐면 CMA 통장 하나 더 만들 거거든요. CMA 저축 통장 그때 거기 만든 거에서 저축하는 것도 여기서 나가게 할 거고요. 그때 상품 실행할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뭐 할 거냐면 실행 결과 리뷰 확인 리뷰할 거고 가족들 거 점검도 할 거예요. 한 달 있다가 가족들 소개해 달라는 거예요. 두 달 있다가 플랜 진행할 거예요. 6개월 있다가 진행할 거예요. 1년 있다가 이거 할 거예요. 설명하는 거죠. 그럼 고객이 절대 이렇게 안 돼요. 절대 이렇게 안 되는 이유는 1주차랑 2주차는 되거든요. 근데 2주차 진행 이거 있잖아요. 이거. 요게 3번에서 4번을 하게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게 우리한테 돈 되는 일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돈 돼요. 이게 캐면 캘수록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개월에 이거는 기고객이 되면 실행 진행했잖아요. 실행 진행하고 모니터링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한 번에 안 되고 이게 계속 나올 때마다 계약이 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돈이 벌리긴 해요. 소개가 나와서 할 때마다. 근데 아무튼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냥 프로세스가 이렇다고요. 설명하는 거예요. 실제로 고객이 이렇게 된다고 믿게 해도 돼요. 근데 하다 보면 계속 뭔가 실행할 때마다 돈이 나와요. 하나 나오고 포폴 나오고 나와요. 모았다가 한 번에 싹 다 가입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뭘 실행한다냐면 세개 통장 만들 건데 CMA 통장 만드는 거예요. CMA 통장. CMA부터 먼저 자, 빨리 개설, 후다닥, 후다닥. CMA 개설하는 거고, 여기 통해서 나가는 거 자동이체 변경시키는 거고, 이거부터 클로징해서 오는 거예요. 오늘은 이거 끌어오는 거죠. 자, 그리고 보험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보험을 확인해야지 뭐가 나오잖아요. 보험 반드시 확인해야죠. 설명하고 A 비서에 대한 설명 쭉 하는 거죠. 플링크에서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오늘 만남에서 뭘 알고 와야 되냐면 이 사람이 가입 뭐 했는지 이거 봐야죠. 이거를 무조건 보고 팩트를 받아와야죠. 못 받아오면 어떡해요. 첫 만남에 이거 무조건 받아와야죠. 뭐 가입했는지 봐야죠. 이거 보고 싶잖아요. 이걸 봐야지. 이거를 봐야죠. 고객이 뭐 가입했는지. 그래서 플링크 핸드폰으로 보세요라고 연동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됐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근데 지인들한테는 이 얘기하는 게 좀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지인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지인들한테 얘기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저희 정규직 하고 있는 일기 설계사님들한테는 저는 지인 영업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는 대놓고 지인 영업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말고, DB 줄 거니까 DB 만나. 저는 대놓고. 근데 대신 DB를 주려면 실력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인 영업은 저한테는 다 심플해요. 그냥 지인 영업 진짜 하지 말고 머릿속에 다 비우고 제발 상담 마루타 그러니까 마루타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IP 연습을 시키고 제가 테스트를 해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안 돼요? 설계사님 이렇게 준비 안 하고 오세요? 이게 관리자분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고객이랑 실전에서 하고 오면 이게 실력이 쭉쭉 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부탁을 해서 제발 상담 RP 테스트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거죠. 어떤 한 분의 관리자분은 일부러 더 무섭게 하는 거예요. RP 테스트를. 진짜 이 앞에 있는 설계사님이, 신입 설계사님이 울어버릴 정도로 무섭게 하는 것도 하는 전략이에요. 무섭게 하고, DB 줄 거니까 연습해. 너 이렇게 못했어. 막 화내요. 그러면 노이로지 걸려요. 이 사람 앞에서 RP 가기 싫은 거죠. 그러면 알았어. 그럼 지들한테 연습하고 와. 연습하고 와. 연습하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인들은 뭐냐면 영업 대상자가 아니에요. 영업 대상자 아니라 정말 내가 상담 퀄리티를 높여줄 수 있게끔 좀 스파링 파트너죠. 그러니까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시라는 거야. 친한 동생아, 진짜 염치 없는데도 불구하고 30분 또는 1시간 정도만 상담하는 거 좀 코멘트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DB를 만나서 상담해야 되는데 나 진짜 DB 만난 사람들은 나한테 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안 알려준다. 근데 친한 동생아, 네가 나 좀 이거 좀 봐줘라. 나 이거 좀 피드백 좀 받고 싶다. 그러면 대부분 해줘요. 상담하면 돼요, 이대로. 똑같이. 그러면 신기하게 다음 상담이 잡혀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세요? 친한 동생아라고 해서 정말 스파링 파트너 해달라고 해서 이제 한번 피드백 해달라고 해서 상담을 해보고 나면 이제 풀 스크립트 하면 돼요. 요렇게 상담이 되고 나면 그 사람이 피드백을 해주겠죠. 좋다, 나쁘다. 근데 나도 좀 봐야겠는데요?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인 영업하는 사실 노하우 중에 하나는 딱 요거예요. DB를 드릴 거니까 DB 상담할 건데 상담 스크립트 상담이 올라가야 되니까 지인은 절대 상담하려고 달려들지 말고 어설프게 흔한 말로 우리말로 이빨 털지 마시고 그냥 대놓고 얘기하세요. 그냥 상담 스파링 필요하고 상담 이거 스크립트 준비했는데 피드백이 좀 필요해. 나 피드백 좀 해줘. 피드백 하는 거예요. 피드백 견문이 듣고 그냥 오면 돼요. 지인은 그 이상 그 이하도 안 해요. 필요하면 지가 얘기해요.
필요하면 얘기할 거야. 요거 풀로 얘기하면 돼. 풀로 얘기하면. 앞에는 풀로 얘기하면 돼요. 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근데 미국까지 설계 제도 이렇게 부동산 투자적으로 집어낸다고 하는데 그거 제가 못하는 거 빼고 그냥 여섯 가지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못하는 게 뭐 있어요? 네. 부동산은 어떤 게 어려워요? 얘기하게 사업장 관련돼서 얘기하면 답이 노답이잖아. 왜 이런 질문이 온지 아세요, 선생님? 왜 이런지. 아까 이거 설명할 때 없었어. 아, 그래도 없었어.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왜냐면 부동산 설계 강의할 때 분명히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 나는 부동산 설계 도저히 설명 못 하겠는데? 분명히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자, 부동산, 지금도 다시 한번 강의 듣는 분 중에서 난 부동산 설계 못해 나오거든요. 부동산은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오피스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5% 레버리지 쓸 거고요. 은퇴 설계랑 결합해서 하겠습니다. 딱 이렇게만 갖고 온 거예요, 사실. 왜냐면 부동산 설계를 저는 다행히 전공자니까 능수능란하게 하는데 대부분 보험 설계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딱 요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 부분 영상 한번 보시면 영상을 한 10분 정도 제가 이거 설명했거든요. 5분에서 10분. 내용은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부연 설명을 좀 길게 했어요. 부동산 설계를 제가. 길게 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다 짧죠. 뒤에가 다 짧을 거예요, 스크립트가. 그 얘기도 한번 했거든요. 아무튼 부동산계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요거 말고 놓쳐서 만 거 말고 보시면 돼요. 영상 보시면 돼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질문? 반대로 고객이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자산이 1,000만 원밖에 없어서 나는 지금 쪽에 혹은 5억 쪽에만 현중해서 갖고 싶다 얘기를 하면은 상담을 걸어요. 맞아요. 그런 분들도 부동산 설계 상담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뭐만 하면 되냐면 그래서 고객님 다시 한번 아파트 빌라 단독 오피스텔 할 건데 이거 하기 위해서 돈을 모읍시다를 하려고 한 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을 건데 그때 5% 레버리지 전략을 쓸 거기 때문에 은퇴 상품이랑 부동산이 같이 가는 거예요. 또 똑같은 답이 나왔어요. 제가 답을. 그러니까 나는 설계 난 잘 몰라요. 똑같은 말이고요. 고객이 이게 필요 없다는데 굳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상품을 가입할까라는 포트폴리오 짜려고. 법인 영업하는 거는 내용이 법인은 개인 고객이니까 법인 고객은 아예 없어요. 최근에는 지금 얘기 안 해요. 이번 강의에는 법인 고객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거는 사실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법인은 그 법인 대표랑 나랑 관계성만 있으면 무조건 계약이 나오니까. 관계성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하셔도 계약이 안 나오니까. 법인이라고 해도 뭐 맞아 편의점 가게도 법인 그런 법인은 아니에요. 개인 사업자로 부장하신 분은 많으실 거예요. 물론 매출이 많으신 분은 법인자 하실 수 있을 텐데, 이제 법인은 법인으로 인한 거는 법인에서 이연 플랜이거든요, 결론은. 경영인 정기보험 가입하는 게 법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담에서 법인하는 건 또 다른 얘기고, 제가 말하는 건 상품에서 얘기는. 그래서 이거는 이쪽 시장 자체가 너무 좀 그래서 관계성이어가지고, 아무튼 법인은 아무튼 여기 아니고, 이거는 개인 고객을 처음 만났을 때, 법인 대표님도 개인이면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개인 컨설팅 자체가 궁금하신 3개월 과정 따로 빼야 되는 그렇죠. 법인은 아예 따로. 근데 그걸 해도 법인으로 영업을 성공하기 힘들다. 법인은 그거 많이 아는 사람한테 보험계약 안 해줘요. 그거 아는 사람한테 얘기 다 듣고 좋은데 야 이런 게 있다더라. 얘한테 가입해요. 얘랑 친하니까. 다 듣고 좋은데 이런 게 있다더라. 좀 알아봐줘라. 알아봐서 계약은 얘가 먹어요. 얘는 아무것도 몰라도. 왜냐면 법인 대표는 난 얘가 좋은데 난 얘가 친한데 좀 알아보고 와라. 편한. 법인 대표님들은 다 이래요. 부려. 내가 친한. 그러니까 법인 대표님 마음 잡는 게 더 중요해. 그리고 그 3개월 교육 과정 있잖아요. 그거 사실 그 별거 아니에요. 고객님이 하겠다 그러면 그때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그때 시작해도 그 3개월 교육 과정이 3일 만에 해낼 수 있어요. 설계사님들은. 왜냐면 그 잘하는 사람 붙이면 끝나니까. 나는 아이디어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법인은 여기 아무튼 중요하지 않고 이건 개인 고객을 만났을 때 초회 상담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초회 상담을 100명을 만나도 똑같이 하시라는 거예요. 100명을 다르게 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두 번째 만났을 때 상담 뭐에 제가 헷갈려요. 1000명을 만나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두 번째 상담부터가 달라야 돼요. 처음 만났을 때는 이게 똑같아야 돼요. 잠만 뜨면 이게 똑같이 나와야 돼요. 똑같이 나와야 돼요. 물론 이게 조합은 좀 바뀌겠죠. 순서는 바뀔 수 있어요. 자, 내일은 뭐 할 거냐면, 내일은 두 번째 상담 때 어떻게 할 건지 또 시연할. 내일은, 그래서 두 번째 상담 어떻게 할 건데? 두 번째 만나서 어떻게 할 건데? 이게 또 궁금하잖아. 이렇게 만났어.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 두 번째 만나서 할 걸 또 바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 중에서 저기 영상 보고 계신 분들 녹화분 있으시면 녹화를 보고 계신 분들은 이거 다음 강의는 이제 다음 두 번째 만나면 어떻게 할 거고 두 번째 만나면 포트폴리오 짜고 이런 얘기를 이제 하잖아요. 하고 나서 결국은 여기 보시면 연금이에요. 연금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연금 상품에 대한 영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 하나를 공유 드릴 거니까 꼭 보시고 오세요. 고객이랑 상담한 영상이에요.